안녕하세요. 방문각 박혜선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뮬레이션 모의고사 2회 푸는 거죠? 오늘 풀고 그 다음에 6월 3일 목요일 날에 지방직 시뮬레이션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시간을 잴 건데요. 정말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그리고 6월 5일에 우리 시험 보는 거 아시죠? 지방직 시험이 있는데 시험 보고 나서 채점도 하고 그리고 해설 강의도 듣고, 참고로 저는 해설 강의를 조금 더 늦게 찍을 거긴 해요. 스케줄상 어쩔 수 없었는데 6월 5일 토요일에 여러분들 집에서 푹 쉬시고 저희랑 같이 방문각 공무원 유튜브 라이브 오후 7시에 잠깐 재밌는 시간 갖도록 할 거거든요. 오늘도 미팅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한번 재밌게 풀어보도록 합시다. 지방직 총평에 대해서도 풀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제가 타이머를 잴 거예요. 근데 타이머를 잴 때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 지방직 고시인데 이번 주에 보잖아요. 진짜 시험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푸셔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약간 명상 한 1분 정도 하고, 자, 하세요. 자, 우리는 이 시험을 잘 봐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1년 동안의 결실이 남겨지는 그런 시험이기도 하고, 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지방직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하세요? 생각하고 계세요? 이거 진짜 지방직 모의고사 아니고 지방직 시험이에요. 자, 지금 빨리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돌리시고요. 우리 지금 시험 지금 온 거예요. 시험장에 왔어요. 자, 그럼 제가 2회를 45분 정도 드릴 거예요. 제가 여기 타이머를 띄워 놓을 건데 제가 앞에서 뭘 하든 여러분들은 절대로 관심 가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진짜 시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지금 학생들 다 앉아 있고요. 시간도 아주 정확하게 잴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 자, 잠깐만요. 지금 방금 댓글에 2회분 이어서 푸느냐고 하는 그런 댓글이 있어서 제가 일단은 해설을 한 회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일단 해설을 하고 들어갈게요. 자, 혹시 타이머를 따로 하신 분은 없으시겠죠? 자, 그럼 일단 지방직 직전 대비 시뮬 모의 1회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따가 해설지는 다 올려드릴 거니까요. 1번부터 20번까지 제가 해설을 해드릴 거예요. 요걸 통해서 채점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을 참고하여 표준 발음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국외음화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읽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얘를 적용해서 선택지가 구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국외음화는 경국애가 아닌 위치에서 발음되는 자음. 여러분, 국외음화는 뭐가 바뀌는 거죠? 디귿, 티읕이 바뀌잖아요. 근데 디귿, 티읕은 경국의 음 아니죠? 그쵸? 경국의 음이 아닌 자음이 형식 형태소인 단모음 이나 반모음 이 앞에서 경국의 음으로 바뀌는 동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국의 음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피동화음인 자음, 여러분, 피동화음이 뭐죠? 동화를 받는 자음을 피동화음이라고 하거든요. 피동화음인 자음 디귿과 티읕이 동화음 이나 반모음 이가 경국의 음에서 발음되는 속성,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이나 반모음 이는 발음 한번 해보세요. 지금 시작. 이 발음하면 혓바닥이랑 그리고 경국의 부분에 닿아요. 해보세요. 이 하면 혓바닥이랑 위 입천장이 닿죠. 그러니까 이나 반모음 이는 경국의 부분이 닿는 그런 자음이에요. 그래서 이 디귿, 티읕이 경국의 음에 나오는 지읒, 치읒이라는 음으로 발음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반모음 이와 지읒, 치읒이 발음의 그 기관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화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가치인 것은 동화음이 반모음 이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반모음이 뭐예요? 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요거 발음이 이중으로 되는 아이죠. 이중 모음인데요. 반모음 이 플러스 어입니다. 그쵸?
반모음 이 플러스 어. 근데 가치의 이는 반모음 아니잖아요. 얘 뭐예요? 단모음이죠? 그래서 땡. 자, 그 다음에 2번이에요. 곁을로 잘못 발음하는 것은 동아음이 의이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지. 얘는 그냥 국외음화를 잘못 적용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동아음이 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틀렸어요. 왜냐면 의는 동화를 시키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마지를 마디로 발음하지 않는 것은 동아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동아음이 있기 때문이지. 보세요. 마시라는 실질 형태소의 이, 여러분 얘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죠. 그쵸? 형식 형태소가 있기 때문에, 그쵸? 형식 형태소 동아음 이가 있기 때문에 마지로 발음이 되는 것이죠.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있기 때문에로 바꿔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4번. 밭일. 요거를 밭일로 발음하지 않은 것은 일이 형식 형태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건 어때요? 맞죠? 만약에 밭일에 이 일이 형식 형태소라면 어떻게 가져야지? 밭일 이렇게 발음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밭일 이거 어떻게 발음돼? 해볼까요? 티읕이 왔네. 요거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앞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게 되죠. 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티읕이 디귿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소리 났죠? 여기에 앞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가 이, 야, 여, 요, 유 이거로 끝나면 니은이 첨가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밭일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비음화가 일어나게 되어서 밭일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정리 들어갑니다. 자, 1번 정리할게요. 자, 1번이 틀린 이유, 가치인인 것은 동아음이 반모음이 아니라 단모음이기 때문에 틀린 거였고, 두 번째는 동아음이 아니죠, 아예. 의는 아예 동아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맛이에 이가 동아음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얘가 답이 될 수 없는 거고, 4번 볼게요. 밭일을 밭일로 발음하지 않은 것은 일이 형식 형태소가 아닌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2번. 다음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여러분, 1, 2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는 어미고 하나는 접사죠. 여기서 어미가 붙어져 있는 경우에는 명사 구실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명사라고 하고 있어요? 명사 구실이라고 하고 있어요? 명사 구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진짜 명사가 아니에요. 얘는 용언의 어간의 품사를 따라가게 됩니다. 용언의 품사가 뭔데? 뭐야? 동사와 형용사. 됐어요? 그런데 음투는 어떻죠? 용언의 어간 뒤에 붙긴 붙는데 명사를 만든대요. 그럼 얘는 품사가 뭐? 명사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들어갈 건데요. 제가 얘네 둘을 대조시키기 위해서 예문을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야. 오, 대박이야. 역공녀가 춤을 되게 잘 추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역공녀가 춤을 춤이 밝혀졌다라는 문장을 볼게요. 여러분, 여기 음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은은 매개모음이에요. 미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추 플러스 미음해서 이렇게 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춤은 서술성이 있어요. 역공녀가 춤을 추다. 그럼 얘는 어미가 결합된 동사죠? 그쵸? 근데 얘는 어때요? 역공녀가 추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서의 추는 접사이기 때문에 얘는 명사에 해당한 아이. 자, 그럼 1번 들어가 볼게요. 음이 붙은 말은 품사가 변하지 않는다. 1이죠? 얘 품사 변했어, 안 변했어? 추다가 그대로 동사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맞아요. 두 번째, 음투가 붙은 말은 요거 음투는 뭐야? 요거 말하는 거죠? 관용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나? 해볼까? 역공녀가 멋진 춤을 잘 춘다 하면 어때요? 멋진이 뒤에 있는 춤을 꾸미죠. 그럼 얘는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은 음투와 달리 뒤에 격조사가 올 수 있다. 가볼까요? 원, 얘는
음투와 달리라고 하면은 얘가 안 붙어야 되거든, 격조사가. 근데 붙었는데? 그럼 얘가 적절하지 않겠네? 그쵸? 어미가 붙든 접사가 붙든 격조사가 붙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4번 음투는 음원과 달리 선어말 어미와 결합할 수 있다. 음투는 음원과 달리 한번 볼까요? 음투 선어말 어미. 여러분 여기에다가 선어말 어미를 넣어볼까? 추었음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넣을 수 있어? 아니 얘는 명사기 때문에 형태가 변하지 않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어말 어미 결합할 수 없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1번 어미가 붙을 때는 품사가 변하지 않습니다. 접사가 붙을 때는 품사가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 명사는 관용어의 수식을 받습니다. 됐어요? 너무 당연한 말이지. 그리고 네 번째, 명사는 선어말 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왜? 형태가 불변하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근데 얘네 두 개 다 격조사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3번은 여러분 답을 먼저 얘기를 드려볼까요? 답은 2번이에요. 어땠어요? 틀렸지? 내가 말해줄게. 이거 틀려도 돼. 틀려도 돼. 근데 내가 이걸 왜 넣을게요? 이 중요한 시기에. 왜 넣을게? 요런 실수하지 말라고. 요런 실수하지 말라고 넣었어요. 자, 가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보기를 주어주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예시문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를 물어보는 경우에는 환경을 굉장히 중시하셔야 됩니다. 환경. 제가 어떻게 푸는지 잘 보세요. 일단 읽어볼게요. 문제 3번. 기역에서 리을에 해당하는 예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를 고르는 문제. 아닌 거 골라야 돼요. 자 들어갈게요. 사동문은 주어가 다른 대상을 동작하게 하거나 특정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문장이다. 여러분 사 동그라미 불일사자 어떻게 쓰지? 이렇게 쓰는 거 아시죠? 요 불일사자야 시키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 사동입니다. 파생적 사동문은 주동문의 어간을 여러분 요런 환경 조심하셔야 돼요. 뭐라고 나왔어? 주동문의 어간이라고 나왔어요. 주동문의 어간을 어근으로 삼아서 자 밑줄 사동전미사 뭐 있지? 이히, 리기, 우구, 쯔, 또 시키 이런 애도 있고요. 애도 있어요 사실은. 그럼 볼까? 1번부터 볼까? 시청에서 잘못된 표지판을 없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없애 뒤에 애와 그리고 어시 붙었죠. 원래는 표지판이 없다예요 주동문은. 근데 표지판을 없도록 만들었다는 의미가 되죠. 시키는 의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희리기 우구추만 사동 전미사가 아니랍니다. 이런 거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아는 걸로만 푼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기서의 애는 사동 전미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런 애랑 비슷한 게 애도 있고요. 이동 사동 전미사도 있고요. 이중 사동 전미사 알죠? 이우 시키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니은 가봅시다. 통사적 사동문은 요거 때문에 틀렸어요 여러분. 요거 때문에. 이거 봐. 주동문의 어간이래. 난 이렇게 함정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해. 주동문의 어간이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럼 진짜 주동문의 어간에 붙었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개하다에만 꽂히면 안 된다고요. 봐요. 주동문의 어간에 개하다가 붙었대. 그럼 여보 봐봐요. 요 밑줄 쳐봐. 채우게 했다. 밑줄 한번 쳐봐요. 그럼 여러분 뭘 확인해야 돼? 막 신나게 이렇게 할 거야? 오 개하다 있다. 그럼 얘는 답이 아니다. 이렇게 가면 절대로 안 돼요. 개하다 앞에 뭐가 있지? 채우다가 있네. 이중사동이 붙은 거 아니야? 봐봐요. 차다에 이우 이중사동 전미사가 붙은 형태인데 그럼 여러분 채우다는 주동문이야? 채우다 자체가 사동문이야. 이런 환경을 못 봐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지방직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봐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볼게. 여러분 원래 물통이 차다라는 주동문이 있었어. 됐지? 근데 여기에 사동 전미사가 붙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채우다가 된 거야. 그러면 이 물통을 채운 누군가가 있어야 돼. 그래서 A가라고 할게요. 됐어요? 그럼 A가 물통을 채우다가 된 거야. 여기에 개하다가 붙은 것이기 때문에 얘는 사동문이야. 주동문이 아닙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보기의 환경을 굉장히 잘 봐주셔야 돼요. 됐나요? 오케이.
나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낸 거야. 이거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은데 이번에 지방직 시험 특히 문법 문제에서 이렇게 환경에 대한 문제를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분석적으로 생각하시라는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뭐야? 사동문으로 바꿀 수 없는 주동문? 여러분 그거 잘 하셔야 돼요. 사동문이 주동문으로 바뀌는 거 연습하셔야 되고요. 피동문이 능동문으로 바뀌는 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You know what I mean? 이쯤 되면 아셔야 되는데. 자, 3번 가볼게요. 그는 달리기를 하다가 더위를 먹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요거 여러분들 이거 굳이 살릴 필요 있어? 요 꾸미는 말이니까 없앨게요. 그냥 이렇게 봐. 그는 더위를 먹었다. 그럼 요거를 사동문으로 바꿀 수 없는지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사동문 바꾸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여기에다가 이히리기 우구추 중에 이를 넣어. 그럼 어떻게 되지? 먹였다가 되죠? 그쵸? 그는 더위를 먹은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더위가 그에게 먹인 거야? 이상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더위를 봐봐. 그에게 먹였대. 누가 먹였는데? 조물주가 먹였나?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아니야. 이해됐나요? 안 돼. 자, 그 다음에 리을 가볼게요. 이번에는 대응하는 주동문이 없는 사동문이래. 그럼 여러분 사동문을 주동문으로 만들어 봐야 되는 거야. 그쵸? 그럼 만들어 봐. 그래서 제가 요거 자유자재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제가 만드는지 보세요. 언론이 진실을 숨겼다. 이렇게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주동문으로 만들어야 하잖아. 그럼 서술어를 먼저 바꾸라니까? 내가 아까도 서술어 먼저 바꿨죠? 서술어 바꿀게. 수모따로 해. 이히리기 우구추의 기를 뺐어요. 그쵸? 누가 숨은 거야? 진실이 숨은 거지. 말이 돼? 응? 진실이가 인간이 아닌데 어떻게 숨어? 말이 안 되지. 그쵸? 그거 안 돼. 그래서 얘는 주동문으로 바꿀 수 없는 사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얘는 주동문의 서술어가 아니었다. 진짜 나 너무너무 강조해. 이거 환경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걸로 장난치면 재밌거든.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문제 4. 요건 너무너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다. 으짜! 이제 4번. 밑줄 친 부분에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요거 맞으셨어요? 요거 틀리셨으면 절대로 안 된다. 요거 틀리셨으면 살짝 위험해요. 우리 위험해. 이거 무조건 맞았어야 됐어. 자, 일단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 일이 잘 안 풀린다의 의미를 갖는 안 되다가 오는 경우에는 붙여야 돼. 그럼 뛸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금지의 의미가 있는 경우. 이런 말 듣고 싶지? 공부하면 안 돼! 이런 말 듣고 싶지? 금지의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뛰지만 그 의미가 아닌 경우에는 붙인다. 이해됐어요? 요거는 일이 잘 안 풀린다는 거거든. 이거 붙여야 돼요. 자, 1번. 이 도구는 가방을 만드는 경우에 쓰인다. 바꿨을 때 말 되네? 그럼 얘는 띄워줘야 돼. 두 번째. 이번 주에는 계속 서류 검토를 할 것이야의 준말입니다. 것은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앞에를 띄워야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그는 지은재가 큰다. 여러분, 제가 요거 니은다 엄청 많이 나온다. 시험에. 엄청 나왔대요. 요거 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뭐뭐하 무로를 바꿔서 읽어봐. 그랬을 때 말이 되면 붙여 쓰는 거고요. 말이 안 된다. 그럼 띄어 쓰시면 돼요. 돼요? 그는 지은재가 크므로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 오, 말 되네. 그럼 얘는 붙이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정리해보면 안 된다, 잘 안 풀린다 할 때는 붙여줘야 돼요. 요거 엄청 많이 나왔다. 기출에도. 틀리면 진짜 큰일 나. 자, 문제 5번입니다. 요거 맞으셨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요것도 틀리면 큰일 나. 이거 무조건 맞았어야 됐던 문제. 발음이 잘못된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여러분, 요거는 이중모음의 발음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1번 볼게요. 외국의, 이거 잘 말했어. 근데 요걸로도 발음이 된다?
왜요? 의는 조사인데 조사 의는 의에 두 개 다 발음이 됩니다. 사, 이거 틀렸네. 뭐야? 1번부터 잘못됐네? 그럼 1번 고르면 되지 뭐. 여러분, 사 이거 어떻게 발음할 거야? 솔직히 우리 일상생활 발음은요, 사래 이렇게 얘기해. 근데 표준 발음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발음이 이상해도 여러분들은 사리에라고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됐을 때도 이거 알잖아요. 배운 사람이잖아요. 발음 어떻게 알아? 사리에 이렇게 발음을 하시고요. 재래 음식도 어떻게 발음해야 돼? 재리에 음식 이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예와 리에는 무조건 예, 리에로만 발음이 된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생의 그리고 동생의 두 개 다 가능합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두 개 다 가능해요. 요것도 가능하고 동생의도. 됐죠? 의견도 가능해. 의견만 가능해요. 이견은 안 돼요. 3번 통계 이것도 되고요. 통예로 발음하는 것도 당연히 되죠. 통예는 원칙적으로 가능한 거고 얘는 허용하는 발음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희망적 이러고 있네. 이렇게 보세요. 첫 음이 자음으로 발음되는 음절은 무조건 이로 발음해야 돼. 요렇게로. 이해됐어요? 그래서 희망 하면은 희망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희망 요거는 그럼 발음해봐. 요거 어떻게 발음할 거예요? 니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머리를 크게 다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지어쳐는 지어쳐로 발음하면 안 돼. 요거 심화로 한번 얘기해 볼까?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아까 우리 이랑 반모음이 있잖아요. 얘가 어디에서 발음이 된다 그랬지? 경국의 음에서 발음된다 그랬죠. 근데 봐봐, 지읒이랑 치읒도 경국에서 발음된단 말이야. 둘이 중복되잖아. 그러니까 발음을 그냥 어떻게 해주는 거야? 반모음을 빼서 발음하는 거예요. 반모음을 넣어서 발음하면 오히려 땡. 이해됐죠? 넘어갈게요. 자, 문제 6번. 으짜. 근데 나 좀 욕먹으려나? 내가 아까 2회 연속으로 풀라고 했잖아요. 나 욕할 거예요? 욕할 거야? 어쩔 수 없어. 근데 나도 사정이 있었어. 미안해요. 나 사정이 있었어요. 미안해요. 그래도 잘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문제 6번에 정답 먼저 일단 얘기를 드릴게요. 나 미워하면 어쩔 수 없지 뭐. 자, 문제 6번에 답이 일단 몇 번? 4번이다. 여러분 이거 틀리시면 큰일 나요. 맞았어? 요런 거는 근거를 딱 잡고 들어가 주셔야 돼요. 요거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근거를 색깔펜으로 지금 넣어놨거든요. 자, 1번 볼게요.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해서 청중의 이해를 돕는다. 여러분, 요런 선지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 시각 자료를 활용하면 당연히 청중이 이해를 하겠지. 됐어요? 그럼 1번 봐봐요. 여기 보면 자료 1 제시 보이죠? 자료 2 제시, 자료 3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럼 1번은 맞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청중에게 질문하고 반응을 확인하며 상호작용을 한다. 여러분 질문하는 거 찾는 건 눈 있으면 할 수 있지. 눈이 있으면 하늘도 할 수 있잖아. 그럼 뭐야? 어떤 거야? 여기 있네. 피사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이거 정도는 찾을 수 있죠? 그리고 봐봐라. 고개를 끄덕이고 있잖아. 이거 자체가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 2번은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언어적 표현은 뭐야? 비언어적 표현은 말을 안 해. 언어적 표현이 아닌데 언어적인 의도를 전달하는 걸 말해요. 언어는 아니야. 이런 걸 말해요. 예를 들어 가리킨다거나. 보라는 거잖아. 그쵸? 보라는 언어적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언어로 내뱉진 않았지? 그리고 봐봐요. 끄덕이다. 맞다는 의미잖아. 근데 그냥 언어 없이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비언어적 표현이에요. 이해됐어요? 이거 맞아요.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 거. 근데 4번은 없어요. 발표 내용을 요약하고 있지도 않고 뭐 한다고 예고도 안 하고 있어. 4번은 땡이야. 볼래요? 맨 끝에 보면 되잖아. 흔히 사진을 빛의 예술이라고 해요. 요렇게 하기를 바래요. 당부하고 끝나고 있는데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쵸? 그래서 요거는 4번이 답이에요.
나 좀 미안해. 근데 진짜 미안해요. 내가 2회 풀라고 했는데 내가 잠깐 끊어가지고 미안해. 나 무릎 꿇을까? 미안해요. 자, 이유가 있었어요. 자, 문제 7번 갈게요. 자, 문제 7번. 밑줄 친 어휘의 한자 표기와 의미가 모두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자, 요거 몇 번이에요? 이거 쉬웠어. 이거 4번 맞아. 요거 틀린 사람들 나가 죽어. 죽으면 안 되지? 괜찮아. 아는 한자 나올 거야. 걱정하지 마요. 자, 행사. 요거 행사한다는 건 영향력을 부린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역사 사자잖아. 요거는 초등학생도 아는 말인데 행사. 설마 역사에 관련된 내용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불일사, 시킬사. 아까 우리 사동문 할 때 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제 문제 8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요것도 틀리시면 절대로 안 되는, 요거 틀리면 이제 큰일 나. 문제 8번의 답은 일단 몇 번? 2번. 맞았어? 맞았으면 잘했어. 자, 그럼 요것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제가 색깔로 넣어놨어요. 자, 여러분, 성찰적 글쓰기에 대해 설명한 것이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사실은 독해 문제였지? 그래서 1번 볼게요. 일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느낀 점 서술하고 있는 거 맞지? 어떤 일상? 마라톤 대회. 그쵸? 이 마라톤 대회에서 느낀 점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번은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경험에서 깨달은 점을 실제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있다. 여러분, 요런 거 깨달은 점을 적용하는 건 보통 그래서 어디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을까? 문제 끝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 적용하는 건 다 깨달은 다음에 적용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 아래를 보면 돼요. 맨 끝에 부분을 보면 되는데 봐봐요. 내 끝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동안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일을 해야만 한다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과 서로 의지하며 함께 했을 때 더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끝났는데? 깨달음 얘기하고 현재 삶에 적용했어 안 했어? 어느 거 있는데? 그치. 그래서 얘는 아니야. 삑. 3번. 자신의 생각을 경험 전후로 대비하고 있어요? 대비하고 있어요. 원래는 마이웨이 막 이렇게 사는 게 이 사람의 삶이었는데 마라톤 대회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는 같이 사는 삶이 되게 좋구나라고 느꼈기 때문에 요거는 맞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미칠 인물이 있었어요? 있었지? 누구? 한무리의 사람들이라고 있었고요. 그리고 감정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맞죠? 원래는 나 힘들어 죽겠어 이랬는데 지금 어땠어? 즐거움이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선택지. 혹시 틀렸다면 4번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 문제를 틀리신 분들은요, 반드시 제시문 안에서 근거를 꼭 찾아주셔야 돼요. 이거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니까 틀리는 거거든요. 반드시 특히 이런 문제는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이런 문제 틀리면 이제 합격에서 멀어지는 거야. 꼭 이 문제는 맞아주셔야 됐던 문제. 자, 이제 문제 9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시를 어떻게 읽는지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럼 가봅시다. 문제 9번. 다음 작품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는요, 여러분, 작가랑 시의 제목을 먼저 읽어주셔야 돼요. 자, 작가는 누구? 한용운? 한용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한용운은 어느 시대?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용운의 특징은 뭐지? 그렇죠. 뭐예요? 저항시인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제가 여기를 좀 늦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문학을 제가 제대로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제가 문학 강의를 열게 되면 시 작가, 이런 유명한 작가들의 시적 특성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여튼간 그건 차치하고 한용운의 달을 보며라는 시예요. 참고로 한용운은 저항하는 자신의 마음을 남녀 연애 감정으로 치환해서 표현하는 게 이 사람의 특기거든. 자, 가볼게요. 가봅시다. 달은 밝고 당신이 하도 기루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설명하고 있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게? 어떻게 읽어야 되게? 아래 걸 꼭 봐야지. 기루었다가 뭐래요? 그리웠다라고 나오죠. 그럼 봐봐. 내가 그리움의 정서에 대해 설명해 줄게요. 달은 밝고 당신이 하도
그리웠다는 거잖아. 그럼 이 시의 주된 정서는 그리움이야. 여러분 그리움 나오면 너무 땡큐 베리 멋지. 왜냐면 시적 정서 나오고요. 그립다는 건 그 사람이 내 옆에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움이라는 정서가 나온다는 것은 시적 상황이 이별의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딱 이거 한 줄 읽으면 아 지금 이 사람도 이별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별했고 그래서 그리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던 곳을 고쳐 입고 뜰에 나와 퍼지르고 앉아서 달을 한참 보았습니다. 이 사람 왜 달을 보고 앉아있지? 달은 차차차 당신의 얼굴이 되더니 혹 넓은 이마 둥근 코 아름다운 수염이 역력히 보입니다. 이렇게 되네. 그럼 이 사람은 달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달을 보는 이유는 달이 누구 같아서? 굳이 님 같아서. 그러니까 달과 내가 사랑하는 님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수염이 났대잖아. 그럼 이 화자는 성별이 뭐야? 여자지. 설마 남자겠어? 여성 화자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간해에는 당신의 얼굴이 달로 보이더니 오늘 밤에는 달이 당신의 얼굴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당신의 얼굴이 달이랑 좀 닮았나? 그 다음 가볼게요. 당신의 얼굴이 달이기에 나의 얼굴도 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당신을 너무 사랑하다 못해 내가 누가 되고 있는 거지? 거의? 당신과 좀 비슷해질 정도로 당신을 엄청나게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얼굴은 금음달. 여러분 금음달은 꽉 찬 달이죠. 달이 제일 큰 게 금음달이잖아. 그만큼 그립다는 거지. 금음달이 된 줄을 당신이 아십니까? 여러분 요거 영탄법이죠. 당신의 얼굴이 달이기에 나의 얼굴도 달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치? 님에 대한 그리움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시였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를 고르는 문제인데 과거와 현재를 대비해서 재회에 대한 확신을 드러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 과거 현재 대비는 하고 있어? 하고 있지. 어디에 나오는데? 이 부분. 간해에는 님이 갔을 때는 당신의 얼굴이 달이었는데 지금은 달이 당신의 얼굴 같대. 요거는 대비하는 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지? 자 밑줄 쳐. 재회에 대한 확신. 요거까지 봐줘야 돼요. 재회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냥 이렇게 보는 거잖아. 당신의 얼굴이 달이기에 나의 얼굴도 달이 되었다는 건 그만큼 님이 그립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지 재회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를 볼 때는요 보통 이런 식으로 시가 나오잖아요. 요거랑 요게 잘 연결되는지도 봐주셔야 되고요. 이 뒤에 있는 게 실제 나오는지도 봐주셔야 돼요. 자 이번에 우리 지방직 치를 건데 시든 뭐든 두 개가 이제 쟁점이 있으면 요 특히 뒤에 있는 거 또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이에요. 시적 대상이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과 조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시험을 보고 있는데 조응이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조응이 뭐야? 그럼 어떻게 할래? 조응이 모르면 어떻게 아니라고 하지 말고 세모 쳐야지 뭐. 애매하니까. 세모 치고 세 개 중에서 완벽하게 답인 걸 고르면 되는 거예요. 일단 내버려 두고. 요건 일단 완전히 아니잖아. 재회에 대한 확신은. 그냥 엄청 그립다. 요걸로 끝났으니까. 그쵸?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일단 알려드리면 조응은 대응이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시적 대상이 누구였지? 달이었죠? 이 달이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인 님과 대응하고 있다. 그럼 맞지? 그 다음 3번 영탄적 표현. 막 이런 거. 여러분 영탄적 표현은 감탄사가 드러나거나 종결 표현도 영탄적 표현이에요. 뭐뭐 하구나 이런 거 있죠. 뭐뭐 했는가 이런 거. 이런 걸 영탄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동일한 종결어미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동일한 종결어미 볼까요? 니다 씁니다 나와 있네. 종결어미 반복되네. 참고로 반복은 무조건 운율 형성. 반복되면 무조건 운율이 형성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답이 요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 요거 잘 봐. 이런 거 잘 봐라.
이해됐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문제 10번. 요런 거는 이걸 읽어도 모르겠지. 이거 제시문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거 다 맞으셨어요? 오, 너무 잘했어. 자, 밑줄 친 구절을 보면 천만 겁이 지나도록,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굽히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변한다는 거야, 안 변한다는 거야? 안 변해. 지조와 절개를 굽힐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요거랑 관련된 건 독야청청이지. 혼자서 엄청 푸른 거야, 혼자서만. 요거 약간 그거잖아요. 소나무, 대나무, 요런 애들이 지조를 굽힐지 모르는 그런 식물로서 양반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식물이지.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하나씩 볼까? 요거 어떻게 읽어요? 요거 정도 읽어주셔야죠. 암중, 모색, 어두운 중에도 찾는 거야. 뭐를? 해결책을. 그지 같은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거. 암중, 모색. 자, 그 다음 망원지정인데요. 이거 뭐예요? 구름을 바라보면서 정을 그려요. 어떤 정? 엄마 보고 싶어요. 그치? 사실 그 망원지정이라는 이 시어는 신사임당의 시에서 나왔던, 신사임당의 시를 유래로 하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요건 뭐예요? 마부위침. 그치? 도끼를 갈아서 침으로 만드는 거야.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노력을 겁나 많이 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이걸 마부위침이라고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문제 11번. 여러분 이거 맞으셨어요? 맞았어, 틀렸어? 됐어, 맞았어? 잘했어. 여러분 중심 내용으로 적절한 거 이거 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계속 틀린다. 그럼 여러분들은 사고 방향이 잘못된 거야. 중심 내용으로 적절한 거 고를 때는 이 전체 글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선택지를 골라주셔야 돼요. 1문단에만 있는 내용만 고르면 안 돼. 그렇다고 너무 일반적인 것을 골라도 안 돼. 됐어요?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대작. 대신할 대자에 작품 작자지 가볼게요. 대신 뭔가를 만드는 것이란 작가가 여러분 참고로 정의를 내릴 때는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작가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의뢰인을 위해서 저작물을 대신 작성하고 대신 그 공표도 의뢰인 명의로 하는 것을 말한대요. 대작이라는 건 그러니까 대신 만들어주면 의뢰인이 공표도 자기가 받는 거야. 자, 그 다음 여러분 여기 부분 볼게요. 따라서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따라서 뒤가 중요한 거 아시죠? 저가 이제 독해 수업을 하게 되면 문장 간의 그 위계가 있어요.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걸 좀 덜 약하게 읽고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서는 요거를 강하게 읽어주셨어야 됐어요. 읽어볼게요. 따라서 대작의 경우 의뢰인은 저작자가 될 수는 없지. 왜? 자기가 만든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 작가가 만들어준 거니까 저작자가 될 수는 없지만 대작 작가가 기계적 업무만 수행한 경우에는 의뢰인이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여러분 기계적 업무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저작권을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여러분 1, 2, 3문단이 있는데 1, 2, 3문단 다 포함해야 돼. 자, 이 문단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성명 표시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쵸? 저작권법상 성명 표시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3문단에서는 형법상 업무 반응해죄라고 이야기를 해서 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몇 번일까요? 답은 2번이 되겠죠? 저작물 대작에 관한 법적 쟁점들, 요 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1번이 아닌 이유가 뭐지? 대작 관행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어야 됐지. 만약 이게 맞으려면 대작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요거를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거야. 문제점을 서술했다면은 이게 1번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 거 없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3번 저작권법을 통해서 대작 작가의 권리. 이 나오긴 해. 요거 3번 고른 사람 골랐으면 좀 이해는 돼. 왜냐면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 어디에 나왔기 때문에 1문단에 나오긴 했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1문단에만 나왔잖아. 그래서 안 돼.
문단 일부에 나온 거는 중심 내용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대작 계약과 사회적 이익에 대한 내용이 나왔나요? 아니요, 그런 거 안 나왔어요. 사회적 이익이 어쩌고저쩌고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 문제 1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서 인터뷰에서 사용되지 않은 공존성의 원리. 공존성의 원리는 나올 수 있는 1타자지. 1타자. 그 나는 사실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너무 많이 기출됐었어가지고. 이거 맞으셨어요? 요거 틀리면 심각해. 맞아야 됐던 문제. 자, 그럼 공존성의 원리 선택지를 먼저 봅시다. 관용의 경률, 찬동의 경률, 동의의 경률, 경임의 경률 하나가 빠졌네. 뭐가 빠졌죠? 뭐가 빠졌지? 5개잖아. 요령. 자, 그럼 제가 디테일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가볼게요. 학생, 안녕하세요. 땡땡구 교집편집부 기자 땡땡땡입니다. 저 가수님 짱이에요. 저 진짜 영광이에요. 가창력과 무대맨을 둘을 갖추셨잖아요. 뭐야 이거 칭찬하고 있잖아요. 찬동. 미안해. 진짜 내가 너무 미안해요. 내가 계속 하는 동안 계속 빌고 있지? 이유가 있었어. 미안해. 이런 얘기 듣기에는 제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나 되게 부족해요. 봐봐요, 여러분. 칭찬을 했는데 부족하다고 할 때는 겸손한 거야. 잘하는데 겸손하게 구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는 겸양. 관용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겸양은 일단 겸손해지려면 상대가 칭찬을 먼저 해야 돼. 칭찬하니까 이제 겸손하게 구는 거지? 됐어요? 자, 그 다음. 자, 여러분, 학생 요거 봐봐. 학생 죄송하지만 이런 거 나오죠. 죄송하지만 이런 거는 요령의 경률이다. 뭐뭐까요? 요령의 경률. 그러니까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 요거를 요령 있게 얘기를 하는 거지. 봐봐. 자세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그렇잖아. 공손하지 않잖아. 뭐뭐 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간접바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윤호 와람생 간접바라가 뭐야? 요것도 시험 나올 수 있지? 근데 여기선 안 할 거야. 내가 다음에 낼 거야. 다음에. 여튼가 요 요령. 그리고 요거 봐봐. 제가 부족해서 요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부족하다고 내가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관용의 경률이다. 관용의 경률. 이해됐다요? 근데 뭐가 하나가 안 나왔어요. 답은 3번이거든요. 동의의 경률은 뭐야? 정확하게 알아야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나한테 이러는 거야. 혜선 씨, 우리 영화 좀 보러 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일단은 동의를 해줘야 돼. 공손하게 해야 되니까. 좋아요. 일단 동의했지? 근데 저한테 뮤지컬 티켓이 있는데 같이 보러 가실래요? 이렇게 하는 거. 요거 동의 경률. 이해됐죠? 오케이. 넘어가. 문제 13번. 요거 맞아서 틀렸어. 요거 틀리면 큰일 나. 맞았어요? 괜찮아? 요거 맞아야 돼. 이거 틀렸으면 큰일 나. 제가 꼭 맞아야 되는 거 틀려도 되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점수 안 좋으신 분들은 그걸 위안을 좀 삼으시라고. 근데 요거 틀리신 분들은 위안 삼으면 안 돼요. 그치? 아니야, 그래도 잘 볼 거야. 시험장에선 잘 볼 거야. 자, 가볼게요. 다음 글의 기역부터 리을을 고쳤을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예언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 지방직 문제에 고쳐쓰기 문제는 이런 형태로 나오진 않을걸? 어떻게 나올까? 예언해볼게.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올 거고 각각의 문장을 줄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떻게 고쳐 쓰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고. 잘 봐. 이렇게 나올 거고 설명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거의 적절함과 적절하지 않음을 고르는 문제가 나올 거야. 그리고 출제자들이 가장 잘 장난치는 거. 여기에 맞는 문장을 넣어놓고 굳이 고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지. 그쵸? 요게 사실 요 패턴이 기출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볼 때는 요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도 좀 봐주셔야 돼요.
맞을 수도 있거든. 맞는 문장을 갖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 자, 근데 지금 문제 13번으로 나오는 경우가 원래 오리지널 버전이긴 했기 때문에 넣어놨어요. 다음 주는 내가 이렇게, 우리 목요일에는 내가 이렇게 넣을 예정이에요. 진짜 지방직 유형과 동일하게 넣을 예정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넣어본 거야. 자, 다음 글의 기역부터 리을을 고쳤을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자, 여러분, 자연 환경의 순종?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연 환경에 뭐 이런 거야? 조선시대 막 순종적인 여인상이야? 그거 아니잖아. 적응하는 거겠지. 환경엔 적응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로 수정하는 거 맞아요. 어휘가 잘못 쓰였거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진짜 봐봐. 해결하다. 얘는 타동사야, 자동사야? 타동사잖아. 무엇을 해결하는 거잖아.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여기 봐봐요. 계단식 논을 만드는 것으로는 타동사 앞에 목적어가 없잖아. 그럼 이게 이상하다는 걸 알아야지. 우리 이제 요런 거에선 틀리지 말자고. 오늘 혹시 이거 틀리신 분들은 필수 문장 성분이 빠질 수 있다는 걸 꼭 머릿속에다 집어넣으세요. 이거 문제를 넣어줘야 돼요. 얘가 타동사니까. 이해됐어요? 난 넘어갈게요.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상도 농부들이 떠올린 것이 바로 구들장이다. 그러니까 아까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이런 거야. 있잖아. 그 청산도라는 이 곳이 농사를 짓기에 되게 적합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계단식 논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구들장 논이라는 걸 제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볼게요. 구들장이래요. 자, 여기에 막 갑자기 정의가 나오고 있어. 구들장은 논이랑 관련이 없잖아요. 읽어볼게. 구들장은 우리나라 전통 가옥에서 난방을 위해 방바닥 아래에 까는 얇은 돌판이다. 여기까지는 좀 그럴 수 있어. 조금 더 읽어봐. 아궁이에 불을 떼면 연기가 구들장 아래에 난 통로를 지나면서 바닥을 데운다. 여러분 여기다 밑줄 쳐. 구들장 논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들장 논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구들장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돼 있잖아. 근데 연결이 되어 있는 이 녀석을 없애면 어떻게 돼? 구들장 논이 뭔지 모르게 되지. 그래서 구들장 요거는 꼭 넣어줘야 돼. 중심 내용과 관련이 아주 있는 문장이에요. 구들장 논을 설명하려면 구들장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거 봐봐요. 얹힌다. 여러분, 서술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서술어를 쓴 다음에 일상생활의 언어를 한번 해봐. 밥이 얹혔다 이런 말 쓰죠? 밥이 얹혀서 체했다 이런 말 쓰잖아. 그럼 밥이 얹히다에 목적어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밥이 얹히다. 없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목적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틀린 거지. 그쵸? 얘 지금 피동사로 쓰인 건데 피동사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불필요한 피동 표현이므로 리을을 얻는다로 수정한다. 요거는 맞지. 무엇을 얻는다는 되잖아. 얻다가 타동사니까.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문제 14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나 이거 별표 해봐. 별표. 요거 맞으셨어요? 오, 맞았어? 잘했다. 이거 서술상의 특징 물어봐서 맞았을 텐데, 지방직 기출 유형은 보통 이렇게 나와요. 고전 산문을 주고요. 고전 산문을 줄 거야. 소설이든 뭐든 줄 거예요. 준 다음에 지시 대상을 묻는 그런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것이고, 제가 다음 주가 아니지. 이제 목요일이지. 목요일에 낼 거예요. 지시 대상 찾는 문제. 근데 요거는 서술상의 특징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지시 대상을 같은 것끼리 연결을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럼 가볼게. 서술상의 특징 문제지만 난 지시 대상을 가지고 한번 놀아볼 거야. 갈게요. 호왕이, 여러분 호가 무슨 호자야? 오랑캐 호자야. 오랑캐 호. 오랑캐의 왕이란 뜻이에요. 호왕이 황제탄 말을 찔러서 거꾸러지니 상이 진짜 고전 산문이 이게 문제야. 같은 대상인데 부르는 이름이 다르네. 여러분 벌써 이렇게 나왔잖아요. 상을 찔렀대. 아니, 황제를 찔렀대. 그리고 상이 떨어졌대. 그럼 황제랑 상은 어떤 관계예요?
같은 사람. 보통 이렇게 나오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넣어가지고 누구게, 누가 지시대상이 다르게 이렇게 물어보거든. 같은 거지? 같아? 장난칠 수 있어요? 황제탄말을 찔러서 거꾸로 치니 상이 땅에 떨어지거늘 호황이 창으로 상의 가슴, 황제의 가슴을 겨누며 꾸짖어 말하기를 죽기를 서러워하거든 항서. 여러분 항서가 뭐예요? 항복하는 글이지. 상이 대답하되 지필이 없으니 무엇으로 항서를 쓰리요? 약간 찌질해. 호황이 크게 소리하여 말하기를 목숨을 아낀 찔 때 욕포를 떼고 손가락을 깨물라. 차마 아파 못할래라 이러고 있어. 그러더니 여기다 봐봐요. 소리 나는 줄 모르고 통곡하시니 용의 울음소리가 구천에 사무치는지라 하늘이 어찌 무심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갑자기 소설 밖에 있는 서술자가 떡 하다 나오더니 진짜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러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죠. 그쵸? 그럼 요거 서술자의 개입인 거지. 이해됐어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서술자의 개입은 특징이 뭐냐면 우리한테 말하는 것 같아. 뭐뭐 하리요. 뭐뭐 했던가. 아니면 이런다. 춘향이의 거동을 볼 때도 춘향이 전연의 거동을 보소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말을 걸듯이 종결어미가 끝나면 얘는 서술자 개입인 경우가 좀 있어요. 서술자 개입 잘 찾아야 돼. 이때 원수, 여러분 원수 별표 얘가 주인공이야. 보통 고전 소설에서는 원수가 주인공이야. 이제 원수가 장안으로 가서 호황을 찾으니 호황은 없고 겸한, 여러분 인물이 나오면 체크해줘요. 체크. 겸한이 누군지 몰라? 겸한이 삼군을 거느려 왔거늘 원수가 분노해서 여러분 겸한을 뱉다는 걸 보니 겸한은 마이너스 인물이지? 그치? 그럼 누구 편일 확률이 큼? 나쁜 놈일 편일 확률이 크지? 그치? 어쨌든 겸한을 한 칼에 베고 제군에게 하령하기를 이제 호황이 나를 치우고 우리 대군을 범하고자 하니 나는 필마. 여러분 필마라는 건 한 필의 말이라는 거야. 대박. 말 하나 데리고 가가지고 다 때려 눕히겠다 이 말이거든요. 필마로 가서 대군을 급히 구원할 것이니. 여러분 대군은 누구야 그러면? 누구야? 황제야. 상이야. 그쵸? 대군을 급히 구원할 것이니 제군은 따라오라 하고 달려가니 빠르게 대박이야. 풍우 같대.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바로 다음에 도착해. 진짜 웃겨. 갑자기 도착했어. 도착을 하는 중이긴 해. 대지를 향하여 오더니 호련 공중에서 외쳐 말하기를 용부야. 용부 처음으로 나오죠. 동그라미 쳐야지. 그러면 인물이 나오면 동그라미 치세요. 대진으로 가지 말고 황강으로 가라. 천자 강변에 거꾸러져 호황의 창 끝에 명이 닿게 되었으니 급히 구하나라 하거늘 원수 황강으로 가며 분기충천이라는 거 겁나 화딱지가 났다는 뜻. 그쵸? 분기충천하여 말하기를 앞에 큰 강이 가렸으니 건널 길이 없다 하면서 말더러 경계해서 말했어요. 그때 물을 건너라 했는데 여러분 이 부분 밑줄 청총바 그 임자의 충성을 모르리요. 또 이렇게 하고 있지. 안다는 걸 모른다는 거야. 안다는 거지. 이게 만약에 시에 나왔으면 이건 서리법이에요. 그치? 대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고개를 들고 청천을 우러러 한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고 강을 뛰니 이는 대성의 밑줄 쳐봐. 대성이 누구야? 처음 나오는 말인데 지금 누가 뛰고 있지? 이 상황에서 누가 뛰고 있냐고요? 원수가 뛰고 있잖아요. 그 원수의 이름이 뭐인 거야? 대성이인 거야. 찾을 수 있겠어요? 이 상황을 파악하면서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상을 여러분들 잘 찾으셔야 돼요. 오케이? 사실 지방직 우리 동영 모의고사에서는 많이 연습했던 부분이긴 하다. 그쵸? 여튼간 대성의 충신과 청총마 그 임자 아는 정을 하늘이 감동하시게 합니다. 그제야 멀리 바라보니 상이 찌질하게 강변에 넘어 있어요. 사실 이 소대성전이라는 이 고전 소설에서 여기 있는 황제는 참고로 약간 찌질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수가 우리 같은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면서 호황은 나의 임금. 여러분 나의 임금은 누구? 황제. 그쵸? 상 하던 소리 천지진동하니 호황이 황급하여 미처 회맞지 못하여 청총마가 호황이 탄 말을 막 하고 대성 원수가 머리를 베어서 말 아래로 떨어뜨린대요. 됐어요? 자 그럼 서술상의 특징 1번 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서술자 개입이 나타나는 부분이고 맞죠? 뭐뭐리요 있었어.
근데 요거는 2번만 봐도 알겠지 않아요? 아니 성격 변화는 너무 심각한,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성격 변화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요거 아니, 적절하지 않아. 3번 전기. 여러분 여기서의 기자는 기이할 기자, 즉 비현실적인 요소가 나타난다 이런 말이거든요. 있었지? 한 번에 청총맞다고 막 황제한테 날아가잖아요. 그럼 요거 맞아요. 그 다음 4번 사건을 요약적으로 사건이 빠르게 전개되는 거 맞죠? 호로로록 해가지고 도착해가지고 호황 막 죽이고 그러잖아. 넘어가요. 자, 문제 15번.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우리 글의 전개 순서를 물어보는 건 거의 고정 유형이란 말이죠. 이런 문제 잘 풀어야 돼. 무조건 잘 풀어야 되는 유형인 거야. 자, 그럼 요거 답은 맞았어요? 쉬웠지 그래도. 니은 먼저 볼게요. 왜냐면은 봐봐요. 일단 볼게. 선택지를 봐야 돼. 봤더니 니은이 2개고 미음이랑 리을이 이렇게 있네. 자, 그럼 니은, 미음, 리을을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니은 볼게요. 예술 작품을 해석하는 목적은 작품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며 관점에 따라 다양한 예술 해석의 방법이 존재한다.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네. 그러면은 느낌 오잖아. 어떤 내용 나올 것 같아 뒤에? 예술 해석의 방법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일반적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얘기를 하잖아 보통. 근데 몰라. 아직 몰라. 이게 먼저일지는 아직 몰라. 미음을 가봐야지. 리을을 먼저 가볼게요. 리을 봐봐. 회의론자인 바르트는 문학작품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부여하는 권한을 지닌 저자의 죽음을 선언하고, 여러분 이런 건 해석 방법에 대한 거잖아. 너무 구체적이야. 일반적인 게 먼저 나와야지. 그치? 그래서 리을은 살짝 아쉬워. 그리고 미음, 이론론은 이론론이라는 말 나온 적 한 번도 없죠. 너무 구체적이야 처음부터. 그래서 미음 땡. 니은 아니면 니은만 남았네. 그럼 봐봐. 요 1번 아니면 4번인데 얘는 미음 디귿이고 얘는 디귿 미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미음이 먼저인지 디귿이 먼저인지 정도만 알아주시면 넘어가면 되는 문제거든요. 자, 그럼 디귿부터 한번 볼까? 디귿. 다원론에서는 해석의 절대적 고정성을 부인한대요. 여러분 해석의 절대적 고정성이 뭐야? 해석은 딱 하나로만 가능하다. 요게 해석의 절대적 고정성이거든요. 그러면서 비어즐리의 견해가 예술 작품에서 발견한 것을 보고하는 기술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대요. 그럼 여러분 비판의 대상이 먼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아무것도 안 나오고 갑자기 비판했다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미음이 먼저 와야지. 봐봐요. 이론론은 여기 나오네. 예술 작품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고 나오는데요. 의미가 하나라는 거잖아. 그러면 얘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디귿이 까는 내용이 나와야지. 비판하는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 자신 있으면 자신 있나? 자신 있으면 이거 딱 보이잖아. 그러면 그냥 찍고 가시면 돼요. 근데 혹시 이런 문제를 자주 틀렸었던 분들은 더블 체크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문제 16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고 있지? 진짜 좀 풀렸어요? 안 풀렸어? 아까 그래서 미안하다고. 안 풀렸어요? 안 풀리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이런 거 막 걸면 안 되는 거잖아. 몰라. 자, 갈게요. 자, 문제 16번. 요거 맞으셨어요? 틀리셨어요?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 맞았으면 다행인데 틀리면은 안 돼. 틀린 친구들은 아까 내가 시 해석한 거랑 똑같아요. 봐봐. 요거랑 요게 잘 연결되는지를 봐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요거 틀리신 분들은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가볼게요. 문제 16번. 글의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문제. 자,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건 1번이에요. 구체적인 통계 수치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잖아, 기출에서도. 근데 나 같으면 이렇게 볼걸? 구체적인 통계 수치가 나오니까 그냥 쓱 봐. 쓱 보면 구체적인 통계 수치가 나오는 거 정도는 우리가 눈이 있으면 판단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 부분만 한번 볼게. 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우리 학교 앞 교통사고 발생률은 평일 등교 시간이 휴일의 동시간과 대비해서 67% 정도 높다고 해요. 특히 이래가지고요 사고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 여기에 해결 방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문제점만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땡.
이해되셨어요? 요런 거 틀리신 분들은 요거 잘못된 거야. 요거 사고방향 고쳐야 돼.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나 그냥 넘어갈게요. 자, 문제 17번. 요거 틀렸지? 이거 추론적 문제. 추론적 독해. 근데 이거 되게 쉬운 문제였는데. 요거는 뭐 조금 봐줄게요. 틀려도. 자, 가보자. 문제 17.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 여러분 이렇게 두 개에다 밑줄을 치고 기억, 니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교하고 대조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요거의 공통점, 차이점을 잘 봐주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도덕적 원칙주의자는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선험적 도덕 법칙이 존재하며.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야? 자, 독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특히 어휘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쉬운 말로 바꿔. 선험보다는, 이게 선험이 뭐인 것 같아요. 대충 보면 경험 이전이라는 의미지. 요거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요거랑 비슷한 말을 바꿔 넣어.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걸로 선천적을 넣어서 읽으면 되잖아. 너무 어렵다 싶으면. 그러니까 뭐야, 도덕적 원칙주의자들은 합리적인 이성이라는 것은 냉철한 판단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감정을 배제한 거예요. 그걸 이성이라고 합니다. 감정을 배제한 냉철한 판단력.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여기서 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 너무 잘생긴 남자친구가 가가지고 야, 너 나랑 사귈래? 이러는 거야. 그럼 사귀어야 돼, 말아야 돼? 사귀면 감정의 지배를 당하는 거고, 이성이 발휘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미안하지만 나 너무 마음에 들지만 우리 시험 끝나고 만나는 거 어때? 이렇게 똑똑하게 판단하는 걸 이성이라고 해요. 오케이? 이성이란 단어는 많이 나오니까 짧게 설명했어요.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선천적인 도덕 법칙이 존재하며 인간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도덕적 원칙주의자는 이런 거야. 인간이 응애 하고 태어나면 태어나는 그 자체부터 뭘 가지고 태어난다? 도덕적인 이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래부터 도덕적으로 행동하게 태어난 아이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뭔지 알겠어요? 나 지금 말 잘한 거 맞아? 그러니까 가지고 태어났다고, 도덕적인 이성을. 따라서 갈등 발생 시 주관적 욕구, 여러분 이게 감정이잖아요. 주관적 욕구 감정이잖아. 주관적 욕구나 개인의 상황이 아닌 도덕 법칙, 자기가 타고난 그 도덕 법칙에 따라서 행동하라고 한다. 근데 문제가 있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도 이 그지 같은 이 더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걸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우리 맨날 현실적으로 다 안 지키잖아. 나도 안 지켜. 나 지켜야지. 근데 여튼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지만이 나오는 거야. 한계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선험적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면 도덕적 갈등은 없거나, 그치, 없어야지. 다들 그걸 가지고 태어난다면 쉽게 해결이 돼야 하는데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그쵸? 요런 문제가 있다. 그 다음 니은입니다. 도덕적 자유주의자. 아까 말했던 그 아이랑 비교하고 대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주실 때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읽어주셔야 돼요.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선험적 도덕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데, 아까는 존재한다 그랬잖아. 근데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야. 상위 원리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뭐야, 갑자기 이상한 말이 나왔어. 뭐라고? 상위 원리? 모르겠는데? 괜찮아. 뒤에 설명이 100% 나와. 모르는 건 무조건 설명이 나오는 거 알죠? 나온다? 상위 원리를 통해 법과 같은 현실적인 규범. 여러분 밑줄 쳐요. 상위 원리, 법과 같은 현실적인 규범은 같은 거지. 비문학은 치환을 잘 해주셔야 돼요. 상위 원리라는 것은 법이야, 법. 현실적인 거. 법과 같은 현실적인 규범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면 도덕적 갈등이 해결된다. 공정한 형식적 절차 밑줄. 요것도 상위 원리지. 그쵸? 조금 더 현실적인 게 니은이네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똑같아. 아까랑 구조가 똑같아요. 말하고 그 다음에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지? 하지만 역삼각형 꽝. 상위 원리, 법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맨날 싸우잖아, 우리 법 만들 때. 그치? 그리고 규범과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막 싸우잖아요, 우리. 저기 가까운 곳에서. 그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때요? 1번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과 니은 모두 도덕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기억은 뭐를 통해서? 선험적인 이성을 통해서. 니은은 뭐를 통해서? 상위 원리를 통해서. 이거 맞아.
기억과 니은 모두 도덕적 가치의 요거 골랐을걸? 틀린 사람들? 맞지? 2번 골랐을걸? 적절해. 볼래요? 기억과 니은 모두 도덕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봐. 일단 기억은 봐봐요. 아까 말했던 선험적 도덕 법칙이랑 도덕이랑 상위 원리 중에서 기억은 얘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 니은은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랬지? 상위 원리가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판단할 수 있네. 우선순위 판단 가능. 그래서 2번 고른 사람들은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한다고 고르지 마요. 분명히 얘보다 답이 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니까. 3번 기억과 달리 니은은 선언적인 도덕 법칙 인정하지 않는다고 대놓고 나와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4번 니은과 달리 기억은 도덕적 갈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거 틀렸다. 이런 걸로 잘 장난을 쳐. 그렇지? 여러분 요거 정도는 이제 해줘야지. 기억과 달리 니은은이지? 여러분 지금 요 문제 틀리신 분들 제가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아까 말했던 요거랑 요거 두 개 다 봐주셔야 되는 거고, 뭔 말인지 알죠? 뭐뭐 하여 뭐뭐 한다 이러면 그 두 개를 잘 봐주셔야 되고, 요거 봐봐. 요거 바꿀 수 있어요. 니은과 달리 기억 이런 거 바꿀 수 있어요. 알겠죠? 자, 넘어가서 18번. 다음 글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거. 자, 어떡해. 나 이런 거 잘 못해. 여자친구들 이런 거 보면은 막 또 이러잖아. 너무 어렵다고. 요거 되게 쉽게 풀 수 있는데. 이거 맞으신 분. 이거 추론적 독해잖아요. 틀렸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틀린 이유는 요거 때문에 그럴걸? 비례와 반비례의 관계를 잘 모르는 거야. 요것만 알면 풀 수 있었는데. 자, 볼게요.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 추론적 독해를 물어보는 거였다. 천체와 일정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물체에는 천체가 이렇게 있고 물체가 이렇게 있었어. 됐어? 그러면 이런 과학 지문은 반드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주셔야 돼요. 여튼간 일정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물체에는 천체와 물체의 질량이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중력 동그라미, 중력이 작용한대요. 그럼 이런 거지. 중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은 어떻게 되는데 천체와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이런 거예요. 질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례라는 건 뭐지? 중력도 높아진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워 보이지만 되게 쉬운 말이야. 질량이 높아지면 중력도 높아지지. 봐봐요. 저랑 저의 몸무게 2배인 사람이 같이 떨어진다고 해볼게요. 지구에서 떨어진다고 했을 때 누가 더 빨리 떨어지게? 더 무거운 사람. 질량이 넘으면 중력도 넘기 때문에 지구가 그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더 커지거든요. 자, 그 다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건 무슨 말이지? 거리가 멀면 멀수록 중력의 양이 줄어든다라는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지. 거리가 멀면 힘은, 끌어당기는 힘은 더 줄어들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따로따로 봐. 그러면 어려우면. 중력은 질량 비례, 그리고 뭐였지 나 방금? 거리 제곱에 반비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 이걸로 바로 넘어갈게요. 그러나 실제로 부피가 있는 물체의 경우 각 부위마다 천체와의 거리가 달라서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다르다. 맞는 말 아니야? 부피가 있는 물체들도 천체랑 같이 마주하는 거리는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력의 그 크기는 다 다를 수밖에 없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 이렇게 중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차등 중력, 쉽다. 중력의 차이니까 차등 중력이고, 이것에 의해 물체의 각 부위에 작용하는 상대적인 힘을 기조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기조력에 의해 천체 주변의 물체는 천체 쪽으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기조력이 발생이 되면 천체의 모양도
변형이 된다는 거네. 이해됐어요? 자, 그럼 1번 갈게요, 바로. 천체로부터 떨어진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기조력에 의해 차등 중력이 발생한다. 진짜? 이거 맞아? 아니잖아. 뭐라고 나와있지? 앞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어요? 봐봐. 차등 중력이라고 하면 차등 중력 때문에 기조력이 나온 거잖아.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오죠? 기조력에 의해 차등 중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지. 이거 바꿔야 돼. 아까랑 똑같네. 요거 2개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2번 볼게요. 여러분, 요거는 질량이 같다라고 미리 환경을 주는 거지. 환경을 주는 거예요. 물체의 질량이 같을 때 일단 질량은 이제 보면 안 되는 거야. 거리만 보시면 돼요. 천체로부터 거리가 B인 물체는 거리가 2B인 물체보다 작용하는 중력이 4배 큰 거 맞지? 거리 제곱이니까. 그럼 봐요. 거리가 가까운 애가 4배 크겠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 3번째. 천체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졌다. 그럼 질량만 보면 되네. 그쵸? 질량이 A인 물체보다 질량이 A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2배 큰 거 맞죠? 얘는 그냥이니까. 근데 4번. 천체 주변의 물체에서 천체와 마주한 부위는 기조력에 의해 변형한다. 요거 늘어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9번. 오늘 진짜 갈게요. 문제 19번.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이야? 여기 또 이게 나오네, 여러분. 요거랑 요게 연결이 안 돼. 봐봐요.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했어요. 어디에? 갈매기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한 거거든. 근데 봐봐. 그러면 이 사람은 갈매기들의 덕성을 보여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옌일을 아느냐 하고 끝나. 그럼 이거 덕성 본받고자 하는 거 아니지. 그래서 3번이 자연스럽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거 1번 역사적 사례에 견주어서 대장을 예찬하고 있다. 그럼 이거 2개 맞는지 봐야 돼. 역사적 사례 있어 없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실제 있었던 사람들이거든. 공자의 제자들입니다. 안회, 증삼, 자유, 자하 얘네들은 실제 있었던 사람들이고 사마온공의 동락원이라고 나와요. 이것도 실제 있었던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네들이 되게 책을 열심히 읽었던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야. 얘네들처럼 그렇게 책을 읽고 싶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대장을 예찬하고 있는 거 맞아요. 자, 네, 2번째. 공간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화자가 받은 인상을 표현한다. 맞아요? 푸른 담쟁이, 그윽한 경치, 긴 대나무 시내 묘사하고 있는데, 그치? 그래서 화자가 받은 인상, 굿, 좋다 이런 거였고. 자, 그 다음에 4번. 공간의 이동 나와요?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처음에 동락원에 갔다가 근데 동락원이 사마원공이라는 중국 사람의 동락원보다 훨씬 좋다 이런 말 했었고, 그리고 양지놈에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간의 이동. 관어대라는 곳으로 또 내려왔대요. 공간의 이동이 보입니다. 그리고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드러나죠. 좋다고 하는 그런 정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얘는 맞아요. 20번 요거 하고 이제 좀 쉴 거야. 내가 너무 미안해요 오늘 진짜. 용서해 줄 거야? 고마워요. 자 가볼게요. 문제 20번. 안악굴에 대한 설명. 요거 별표. 현대소설에서 지방적 기출이 최근에 어떻게 나오냐면 소재의 밑줄을 치고 이 소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내 생각에는 소재에 대해서 하도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서술자의 특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튼간 자, 이 안악굴은 EBS에서 기출이 된 것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자, 이태준 이거 안악굴 촌뜨기라는 작품입니다. EBS에 나왔던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의 결심이란 여러분 그 동그라미 소설 읽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고전 소설이든 현대 소설이든 인물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치면서 읽어주시면 돼요. 그의 결심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살림을 떠엎고 말리라는 것이었다. 살림이라야 가진 논밭이 없고 몇 대째인진 몰라도 하늘에서 떨어져서는 첫 동네라는 안악굴. 나왔네. 안악굴. 요거에 대한 걸 잘 봐주시면 돼요. 여튼 외따로 떨어져 있는 오막살이를 근거로 하고 화전이나 파먹고 수치나 구워먹고 덫과 함정을 도와 삼지임승이나 잡아먹었던 구차한 살림이었다. 그러니까 안악굴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아 그럼 이 소재는 막 좋은 소재는 아닌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아빠 때는 굶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던 것이 언제 누가 임자로 낮아서 팔아먹었는지 삼정회사에서 사게 됐고요. 경찰도 요 공간을 쓰는 거를 굉장히 제한을 하고 있어요. 산지기 관청에서 제한을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되게 힘들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냥 바로 들어가 볼게요. 안악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 기존의 생계 유지를 위한 행동이 범죄로 여겨질 수 있다. 맞지? 경찰이 뭐만 하면 막 뭐라고 했대잖아. 두 번째 전기등 따위는 들어오지 않는 정근대적 환경이다. 요거 고르신 분 있을걸? 자 여기 봐봐요.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장군이가 안악굴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해가지고 경찰서로 잡혀가. 근데 보통은 경찰서로 잡혀가면 슬프잖아. 근데 얘는 좀 좋아해. 봐볼래? 귀때기도 맞았거든? 근데 경찰서가 귀때기도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날로부터는 저희 집 관솔불이나 상살발에 대해서는 비교해서는 너무나 문화적인 전기등 밑에서 있었다는 거야. 그 말은 안악굴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거든.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소유권이 바뀌면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이 변했다? 변했지. 그리고 4번 이곳을 통제하려는 자들에게 저항하려는 함정이 아니라 먹고 살려고 판 거야. 그래서 4번이 땡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들어오는 걸로 할게요. 나도 오늘 되게 예상을 못했던 일이라서 미안해요. 끝까지 미안하다고 하지? 응.